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명태균이라는 이름은 이번에 이 이제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일반인이 거의 이제 알지 못하는 정치권에 있는 이제 인물들 소수들만 이제 알았던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이야기들이 살라미 이제 방식이라 그러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드러내는, 던지는 이런 어떤 스타일인데요. 이슈를 계속해서 이제 지속시킨다라는 어떤 작전상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여론을 움직입니다.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하죠. 한 번에 다 던지지 않죠. 일단 뭐 이렇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을 던진 뒤에 여론의 동향을 보면서요. 뭐 이걸 던질 수도 있고 저걸 던질 수도 있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야료를 부립니다. 자, 어쨌거나 이 명태균은요. 그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했던 뭐 사장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가다.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한 뭐 여론조사 이제 분석 전문가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수식어가 우리 언론에 의해 가지고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죠. 어, 좋지 않은 달갑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브로커입니다. 브로커. 이제 흔히 이제 보험 브로커는 우리나라에 참 많았죠, 예전에.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정치 브로커다. 정치 브로커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어떤 이권을 노리고 이제 그런 걸 하잖아요. 돈이나 자리나 뭐 아니면 어떤 그 사업을 따내려고 이제 하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브로커들이 움직이는데요. 근데 이 명태균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합니다. 브로커라고는 해도요.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돈을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자리를 약속받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사업적으로 뭔가 이렇게 배려를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성립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범죄가. 윤석열 대통령 뭐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되었다 그래도요. 거기서 뭔가 주지 않았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터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말이죠. 이제 이런 브로커들은 돈을 받습니다. 뭘 하여튼 받아요. 이익을 챙긴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죠. 그죠? 자, 이걸 한번 보시면은, 어, 자, 명태균 관련해서는요, 뉴스가 뭐 넘칩니다. 매일같이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데, 여기에 지금 소위 이제 보수 쪽에 유력 대선 주자들이 여러 명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대통령까지도 지금 거론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발칵 뒤집어진 뭐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내용을 꼼꼼히 이제 따져보게 되면요,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사실은. 전부 카드라에 가깝기도 하지만 설사 그게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용산하고는 거의 이제 연결 짓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는 당시 이제 뭐 후보 시절에, 그 남편이 이제 후보 시절에 뭐 어떤 역할을 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뭐 재보궐 선거라든가 총선에서 뭔가 약간의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볼 때는요. 제가 여러분도 아마 동의할 겁니다. 미약한 거죠, 아주. 그리고 뭔가 결과물도 없고. 그런 거를 갖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뻥튀기를 해놓은 거죠. 침소봉대했다 할까? 일종의 말이죠. 여론 선동, 그리고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3인 성호라고 뭐 다 아시잖아요. 뭐 하나의 작은 사실이 있으면 그걸 갖고 계속해서 이제 살을 붙여 나갑니다. 여러 사람이 그렇다 하면 진짜 그런 줄 알잖아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뭐 그닥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뻥카에 가깝다라고 봐도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명태균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여론 선동을 지금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자신을 건들지 못하도록 이미 경고를 해놨잖아요. 자기 몸에 손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뭐 어마어마한 걸 막 이렇게 터뜨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떠들고는 있어도 지금 나와 있는 정황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살기 위해서 다소 그냥 허풍을 떠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홍준표, 이준석이 명태균의 복당을 부탁했다. 김종인 주장은 헛소리다. 자, 김종인하고 또 홍준표하고 또 불편한 관계가 됐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윤핵관도 못한 김종인 모시기 명태균이 열흘 만에 해결했다. 자, 이렇게 되자 김종인 이 양반이 또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죠. 자, 명태균 나름대로 뭐 많이 하긴 했는데 보상을 못 받았다. 돈을 못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뭔가를 노리고 뭔가를 생각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움직인 거죠. 자발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범죄가 성립됩니까? 공짜로 다 해준 거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그렇게 많이 해줬던 것도 뭐 26번인가 그렇죠? 그 전부 한 번 하는 데는 보통 550만 원, 뭐 500만 원 이상 들어요. 약식으로 하더라도, ARS로 하더라도.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가겠죠. 뭐 20분만 돼도 1억이 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거야. 그럼 대가성이 없이 이 사람이 그냥 대통령에게 그냥 자원봉사한 셈이 되는 거예요. 봉사 자체는 죄가 아니거든. 응? 선의로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제공했다. 그걸 갖고 여론 조작을 했다, 선동을 했다라고 지금 물타기 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여론조사 하나가 그 여론은 나왔다 그래서 그게 대세가 됩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도대체 몇 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했다 손 치더라도 그걸로요,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그 한 개만 있으면 뭐 당연히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하는 데가 도대체 몇 군데입니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보고 이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은 줬을지 몰라도 그걸로는 여론을 뒤집지 못합니다. 때문에 명태균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지금 과장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상 못 받았다.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죄가 있더라도 명태균 본인에게는 어떤 죄를 물을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대통령이라든가 그 이제 관련된 이제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기에는 애매한 거죠. 이거는 그런 성질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종인 할배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명태균 이 미친놈이 뻥 까는데 거기 넘어간 사람들 잘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요, 이제 노친네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정치적 아버지 등으로 불렀다라는 그 명태균의 주장에 대해서도 나를 팔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요건 정말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조금 볼까요? 이 김종인 이분도 사실 입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21일이니까 어제네요. 명태균 씨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윤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이 자신이라고 한다라는 그런 질문을 받고, 김종인 이분이 말이죠. 자, 이런 격앙된 발언을 하네요. 이 미친놈이 지가 나를 윤석열이한테 제일 먼저 소개했다고 그러는데 윤석열이하고 나하고 연결을 시켜준 건 김건식 교수야 라고 했고요.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내가 4월 8일 국민의힘을 떠났다. 그날 김건식이가 여기 광화문 사무실로 와가지고 윤석열이가 전화를 한다니까 전화를 좀 받아달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하고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이 김종인은요, 명태균이 자신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윤석열 쪽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가 마치 오세훈도 만들고 이준석도 만들고 뻥을 까는 것이다. 거기 넘어간 사람들 잘못이다. 직격탄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에 이따금씩 한두 달에 한 번씩 서울 오면 나를 뵈러 온다. 그러고 만나자고 그런다. 와서 10분 내지 15분 정도 있다가 가는 것이다. 그냥 와서 지멋대로 짓거리고 가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믿고 뭐를 갖다가 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허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김영선이 데려와서 소개를 해서 알게 됐는데 그 다음에 지가 찾아오면 내가 만나준 것이다. 2021년 3월 5일 그때 처음 봤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왜 김영선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나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를 팔아먹으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격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격노했다. 자, 명태균 김종인과 신뢰 두텁다. 손바닥 왕자 해결책도 자, 이건 또 무슨 기사입니까? 이것도 좀 볼까요? 자, 이런 것들이 이야기는 되지만요,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자, 이 명태균 씨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손바닥 왕자 논란에 대해서 털어놨습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 무속 논쟁을 빚었을 당시 자신도 충격을 받았다. 파평 윤씨 고택에 왕자가 쓰여 있다고 해 집안의 상징일 뿐이라는
논리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부부에게는 이를 보고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네요. 자, 뭐 그 밖에도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와 그 관계도 일부 있었죠. 그런 이야기도 자기가 지금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도 말이죠.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 안철수 당시 이제 국민의당 후보 2021년 3월경인데요. 선거는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당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이 안철수의 연설 도중에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세장을 호련히 떠나버립니다. 이를 두고 김종인과 안철수 후보 간의 냉랭한 관계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제 그런 해석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이 명태균은 당시 유세장을 찾아가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명태균이 기다린다고 전하니 1분도 안 돼 바로 내려왔다 라고 하면서 김종인 위원장과 자신의 신뢰가 그만큼 두텁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희룡 후보를 만나 원희룡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방송토론 전략을 조언했다 이런 말도 했네요. 그야말로 뭐 여러 가지 예민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이것들이 현재 이제 여권의 이제 주요 인사들, 대통령을 포함해서요,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 밖에도요, 김종인, 원희룡에게도 조언했다. 강혜경과 진실 공방. 강혜경은 김영선 의원의 회계 책임자 혹은 그 회계 이제 파트에서 일했던 사람이죠. 자,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언론이 지금 마치 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재료가 나온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오버하고 과장입니다. 선동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요. 야당을 향한 역풍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게 여기 보면요. 이 야당 이야기인데요. 전 보좌관 공소장에 송영길 먹사연이 대납한 컨설팅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만만치 않은 이야기거든요. 만만치 않은 이야기.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디 갔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검찰은 박 씨가 2020년에서 5월 10일, 5월에서 10월 사이 컨설팅 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게 대납하게 했다. 이런 게 진짜 범죄잖아요. 이런 거는요. 그러면서 결과를 보고받은 박 씨는 먹사연 연구소장 이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얌전한 고양이 대표에게 기존 여론조사 견적서 문서 이름을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견적서로 바꾸고 이걸 또 이제 이렇게 바꿔치기 해가지고 마치 그런 짓을 안 한 것처럼 여론조사를 안 한 것처럼 수신인도 송영길 의원님에서 먹사연으로 바꾼 허위 견적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들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업체 간부들 잇따라 이재명 캠프로 갔다. 이게 사실은 얼마나 큰 이야기입니까? 네티즌 어쩐지 수근수근. 요거 보면 윈지 코리아죠. 윈지 코리아 이근영 하면요. 소위 이제 부정선거 이슈를 물고 늘어지는 분들에게는 이거 참 충격적인 인사 아닙니까?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의 배후에는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를 찾아가면은 이 사람과 연결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이근영이가 윈지 코리아라고 하는 업체를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리얼미트 권순정 그리고 KSOI 이우정 등 이재명 캠프의 핵심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티즌들 여론조사 못 믿겠다. 이재명 측 억측으로 쓴 소설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여론조사 업체 출신 인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돕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론 판세 분석과 선거 전략을 담당하며 이 후보에게 힘을 보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게 과거에 2021년 10월 27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출신인 인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뉴스.
이게 지금 말이죠. 제가 볼 때 이 명태균보다도 이게 훨씬 더 큰 뉴스입니다. 훨씬 더 범죄 혐의가 짙어요. 이들은 진짜 구체적으로 돈이 오간 정황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크게 보도도 안 됐고, 그리고 유야무야되고 이렇게 넘어가 버렸는데, 명태균만큼 이걸 갖고 떠들어 보시죠. 세상 뒤집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보수 쪽 인사들만 잡는 겁니다. 너 죽어봐 이런 식입니다. 가령 김건희 여사는 이런 식으로 마녀 사냥을 하는데, 김혜경이나 김정숙에 대해서는 약간 이야기하다가 그냥 끝이잖아요. 더 이상 전개가 안 되잖아요. 정치권도 고요하고 언론도 별로 그닥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 얼마나 이게 범죄 혐의가 짙습니까? 이 자들은요, 여론조사업체를 여러 이제 운영하는 이런 자들이 이재명 캠프로 아예 들어가서 그냥 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 관련된 여론의 그 조사의 그 신빙성 이런 것도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여기 이근영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끔찍한 어떤 인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많은 이상한 선거들에는 반드시 이 사람이 주물렀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어떤 그런 어떤 범죄적 요소가 있는 인물들이 여기에는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에 어느 정도 이제 부각시키고 이끌어내기만 한다 그러면 완전히 이 명태균 이슈는 그야말로 조족지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족지혈. 명태균 이슈를 갖고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걸고 넘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범죄 자체가 성립된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는 그런데 이런 일들, 아까 송영길 그 이슈도 그렇고요. 엄청난 어떤 이슈가 지금 잠복해 있습니다. 이것을 끄집어냅시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